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요, 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 논란이 돼왔던 대장동 의혹을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돌리면서 역공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죠.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긴 해. 윤석열은 나한테도 꼭 잡으면서 내가 우리 김 부장 잘 아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 라고 하는 녹취입니다. 이는 김만배에게 자신이 도와준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가 매우 깊은 관계이고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의혹은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이 논리로 이 공격의 포인트가 돌아가고 있는 건데요. 지금 지난 금요일에는요, 전남 나주를 찾아서 유세에 나섰던 이재명 후보도 이 대장동 녹취록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장동 가지고 자꾸 저 흉보는 사람이 있던데 저는 이익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이익 봤잖아요. 집 팔았잖아요. 그 녹취록에 이런 것도 나온다고 하더군요.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가진 카드면 이재명이 가면 우린 죽었어 라고 하는 저를 거는 그분이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TV토론회에서도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 수세적인 입장을 조금 취하는 게 아닌가 이런 평가도 좀 있었는데 네. 지금 선거 막판에 다시 대장동 의혹을 가지고 윤 후보를 공격하는 쪽으로 적극 나섰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TV토론회에서도 보면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공세적으로 이 이슈를 선제적으로 그랬죠. 꺼내들고 이재명 후보는 좀 방어하면서 거기에 답변을 하는 형식이었는데 일단 대장동 이슈 자체는 이재명 후보에게 좀 좋은 이슈는 아니어서 아마 윤석열 후보가 제시를 하면 거기에 반격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나서는 것은 녹취록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후보 이름이 다시 거론이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가 바로 지목이 됐었는데 아니라는 언론 기사가 나오고도 있어서 본인이 면책될 수 있는 그런 여지에 대해서는 계속 여론전을 펼칠 것 같습니다. 자, 여당 입장에서는요, 이 대장동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된 데 대해서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대장동 그 사업이 설계될 때 시장이 누구였었는지 관계자들이 누구였었는지를 지금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그것은 상식선에서 이해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상대방한테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행동은 정치 도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 측 여당의 이번 녹취록 추가 공개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저희로서는 이렇게 해주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요? 대장동 이슈를 더 부각시켜 주시고 유동규 본부장이라는 사람의 존재가 없었다면 민주당의 공세가 조금은 국민들께 먹혔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추가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유동규 본부장이고 700억 정도를 약속받았다라는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과연 유동규 씨 혼자서 700억을 다 차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을지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이재명 후보가 아까 김만배 씨가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얘기했는데 저희로서는 그 카드가 뭔지도 모르겠고 법인 카드가 아닌 이상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번에 녹취록 공개된 내용이 이 이재명 후보 유리하게 또 윤석열 후보 불리하게 편집이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녹취록 전체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 마치 우리가 눈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것 같은 행태를 양당 모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도 이 녹취록에 윤석열만 나오고 이재명은 코빼기도 안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지만 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이재명 스캔들이라는 표현도 또 등장하거든요. 결국은 양당 모두 전체 풀스토리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유리한 걸 갖다 쓰고 있는데 어쨌거나 대장동 이슈 자체가 선거 전에 다시 드러나는 거는 저희로서는 나쁠 게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민주당이 어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하기에 앞서서 한 언론을 통해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대장동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바로 그분이 누구냐에 대한 내용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아니냐라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이 현직 대법관인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지난해 2월 녹취록에는 김만배 씨는 정여학 회계사와의 대화에서 그분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부분이 나오는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검찰은 녹취록 속 그분에 대해서 현직 대법관 A 씨의 실명을 따로 메모까지 해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도 내용에는 나오고 있는데요. 자,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인 것으로 추정되는 이 인물, 바로 A 대법관은요, 김만배 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면식도 없다는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검찰은 녹취록 속 그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물론 녹취록에도 그분이란 표현이 또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다만 언론의 세간에서 얘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네. 이 많은 분들이 그분이 마치 이재명 후보인 것이라고 오해를 했던 부분이 이제 속 시원하게 해소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아니냐 이거는 이제 논란이 확 사그라들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비판을 했습니까? 그야말로 십자포화를 퍼부었었는데 이 녹취록의 내용이 그랬습니다. 지난해 10월경에 이제 등장하는 그분과 관련한 논란을 좀 되짚어 보면 김만배 씨가 이 화천대유 1호가 내 거 아닌 거 알지? 절반은 그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추가로 최근에 드러난 사실을 봤더니 지금 보신 싱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그분은 정치인 그분,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근거가 밝혀진 겁니다. 현직 대법관이었고 이 녹취의 맥락을 더 들여다봤더니 법원 행정처에서 근무를 해서 대법관 대법원 3급심에서는 관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확실히 아니다라는 점, 검찰이 또 메모를 통해서 이 대법관의 실명까지 기재를 해놨었다는 점 종합하면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공세는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이 좀 드러나게 된 겁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이번 그분이 이재명 지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으니까요. 어떤 입장입니까? 근데 이 그분이라는 게 얘기가 처음 나왔던 거는 그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제 그분이라는 표현이 나왔던 것인데요. 네. 근데 지금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유동규 씨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지만 과연 이재명 당시 시장과 연관이 없었을까라고 하는 부분,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궁금한 것은 왜 당시에 대법원에 있는 고위 법관들에게 이렇게까지 김만배 씨 일당들이 로비를 해야만 했었을까? 과연 혹시나 누군가를 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때 아닌 이 성병을 갈라치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 어제 강남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모두 함께 비판하면서 페미니스트 대통령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양당 후보들 본인과 가족의 비리 부패 혐의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검증 때도 거부하고 오로지 진영을 나눠서 서로 삿대질 정치로 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후보 여가부 폐지, 무고죄 강화가 도대체 왜 청년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님께 묻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페미니스트 대통령입니까 아닙니까?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이분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성폭력을 저지르고 있을 때 더불어민주당 어디 있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자, 이 심상정 후보가 이 두 후보를 모두 지금 싸잡아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성별 갈라치기 논란, 이 최근에 뭐 때문에 지금 등장한 거였죠? 뭐 무고죄 혐의 강화 이런 부분들, 여성가족부 폐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문제 제기하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성을 보호하는 것과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양립 불가능한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또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도 여성가족부와 여성을 등치시키려는 시도가 심상정 후보나 여성계로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여론조사나 국민의 여론 흐름을 보면 여성가족부가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로부터도 폐지가 필요하다라는 찬성 의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미 어느 정도 일단락된 논란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그냥 심상정 후보께서 여성 표심을 잡기 위해서 또 무리하게 정치 공방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사실 국민의힘이 성별 갈라치기 한다는 그런 비판에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민주당이 또 성폭력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심상정 후보의 어떤 비판, 아하.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다면 정의당은 어떤 제3의 세력으로서 어떤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정치 대안 세력으로서의 구체점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상정 아하. 후보가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대안 없는 비판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또 해주셨습니다.